12장의 2절 포인트와 관련 있는 주소값 연산자와 참조업 연산자, 별표 연산자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변수의 주소값을 반환하는 누구 %% 연산자, 이거 우리 스캔F에서 변수 앞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주 잘 빼먹던 그 연산자 이거였어요. 이제 드디어 정체가 밝혀졌는데, 자 그러면 주소값 연산자라고도 부르는 건데 이게 뭔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 연산자, 주소값 연산자는 변수의 주소값을 반환함으로 상수가 아닌 변수가 피연산자이어야 된대. 그러니까 주소값을 주기 때문에 상수 앞에다가 %,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항상 변수, 그냥 우리 만든 int number라든지 또는 내가 int arr 10칸짜리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다음에 내가 int형의 포인터 ptr이라고 하나 만들었다면, 그러면 ptr에 이제 주소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 연산자를 쓰는 거니까 number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반환해 줘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 자리에는 누가 온다? 누군가 값을 저장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변수 종류가 온다는 거야. 배열도 값을 저장하는 종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ptr은 나중에 뒤에 가면 배열은 따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볼 건데, arr에 몇 번 방, 0번 방 이렇게 적어버리면 그냥 변수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그러면 여기에 값을 읽어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0번 방의 주소값을. 나중에 뒤에 가면 그냥 arr 이렇게 적은 거랑 이게 똑같다라는 걸 이제 배울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은 우리가 뭘 본다? 여기가 상수가 아닌 변수 종류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이 연산자는 포인트 변수에 저장을 할 수 있게끔, int number는 5. 그럼 나는 int형의 포인터 p number에는 p number라는 이건 넘버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해 주라 라고 한다는 거지. 그럼 지금 우리는 이걸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자, 먼저 number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어. 넘버 변수에 얼마 있다고? 5. 자, 그 다음 우리는 int형의 포인트 p number라는 포인트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포인트 변수라는 의미로 점을 하나 찍어 놓을게. 자, 찍었어. 그 다음 이 변수에는 누구를? 넘버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해 줘 라고 했으니까 우리 또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 지어내서 적기보다는, 그러면 p number는 누구를 가리킨다? 넘버 변수를 가리킨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연습들을 많이 해봐야 될 거야. 다음 밑에서는 자, 뭘 보냐 하면 포인트 변수와 가리킬 변수 사이의 관계들을 보는 건데, 항상 똑같은 자료형들을 가리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는 보면 int number1은 5라고 했어. 자, 그러면 옆에 그려볼게. 똑같이 int number1은 int형이니까 4바이트 크기를 가질 거야. 4바이트. 그리고 여기에 5를 저장을 했어. 자, W형의 포인터 p number1, 얘는 W형의 포인트를. 근데 포인트 변수는 이게 누구든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8바이트라고 했죠. 8바이트. 그 다음 여기에 p number는 number1 변수의 주소값을, 이거의 주소값을 저장하라니까 얘는 이걸 가리키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아직 우리가 지금 아직 안 배웠는데 뒤에 가면 이제 참조 연산자를 배울 건데, 별표 p number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여기에
만약에 10을 저장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p 넘버 변수가 자기가 가리키는 곳에 가. 그리고 이곳에다가 이제 10을 저장을 하게끔 해주는 연산자거든. 10을 저장을 하는데 포인트 변수는 자기는 누구래? 더블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얘가 일단 주소값이 있으니까 그 주소값으로 가. 그리고 나서 나의 정체성을 파악을 하는 거야. 나는 더블을 가리키는 애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더블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더블은 몇 바이트? 8바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바이트 크기. 이만큼에다가 값을 10.0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버리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실수값은 정수 표현하고 완전히 달랐잖아. 여기에 이상한 값이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넘버원 변수의 값을 출력해 보면 아주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겠지. 역으로 자 이번에는 여기에 더블 변수를 만들었어. 더블 변수에서 넘버 2라고 해서 여기에 5.0 아마 들어갔겠네. 강제적 형변환이 돼서. 그 다음 p 넘버 2를 만들었고 p 넘버 2에 넘버 2의 주소값을 저장을 하래. 그 말은 p 넘버 2가 넘버 2를 가리킨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것처럼 똑같이 진행을 하면 얘가 일단 자기가 아는 주소값이 있는 곳에 왔어. 그리고 자기는 누구야? int형의 포인트래. 그러면 내가 가리킨 애는 int형이겠구나.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4바이트 크기 여기다가 원하는 값을 기록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넘버 2에 있던 값이 또 엉망진창 됐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지. 항상 만들어진 변수가 int형이면 int형의 포인트가 가르쳐야 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장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int형 변수는 int형의 포인트가, 더블형의 변수는 더블형의 포인트가 가르치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누구 살펴봤냐면 주소값 연산자, 앰퍼센트 연산자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제 별표 연산자, 참조 연산자를 쓰는 건데 이거는 변수를 선언할 때 우리가 int형의 포인트 p 넘버 이렇게 만들 때 이때 사용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기호가 되는 거고 이제 선언을 하고 나서 별표 p 넘버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포인트 변수 앞에다가 별표를 붙여주면 이제 이거는 참조 연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넘버에 10을 저장을 하고 int형의 포인터 p 넘버가 넘버를 가리킨대. 자, 그럼 이것도 그려보면 자, 먼저 넘버라는 변수를 만들었어. 그리고 값은 얼마? 10을 저장을 해줬대. 다음에 p 넘버라는 포인트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이 변수에는 누구를 저장해줘? 넘버 변수의 주소값을 여기에 저장을 해준대. 그러니까 p 넘버는 넘버 변수를 가리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이제 p 넘버의 별표 참조 연산자라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p 넘버가 가리키는 주소값이 있는 이곳에다가 20을 저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곳에 있던 값이 10에서 20으로 넘버라는 변수의 값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그리고서 printf로 p 넘버가 가리키는 곳 이곳의 값 이런 식으로 참조 연산자를 쓰면 이곳을 얘기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2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럼 밑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서 이제 또 이 포인트 변수는 이제
내가 처음에 가르쳤어.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주소값을 여기에 저장한다는 의미는 다른 변수를 가리킨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바꿔 쓸 수 있어. 그래서 이 예제를 이제 살펴보면 넘버 1에 100, 넘버 2에 200. 100 넣었어. 그러면 처음에 이 넘버 1은 100이었어. 100. 자, 두 번째 있는 이 넘버 2도 처음에는 100이었어. 다음 p 넘버라는 포인트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자, 첫 번째 이제 p 넘버 포인트 변수에 넘버 1의 주소 값을 저장해 달래. 그러니까 얘가 누구를 가리키겠어? 얘를 가리키겠지. 넘버 1 변수로. 자, 그리고 p 넘버가 가리키는 곳의 값 누구야? 얘가 가리키는 곳, 이곳이지. 이곳의 값을 플러스 는 30이니까 원래 있던 100에다가 30을 더 더해달라네. 그래서 얘가 130으로 값이 바뀌어지. 그 다음 이번에는 p 넘버가 이제 이곳에다가 누구를 저장하래? 넘버 2의 주소값을 저장해라고 했으니까 이곳. 그러면 이제 얘는 누구를? 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지. 이곳은 이제 끝나고. 그러면 p 넘버가 가리키는 곳의 값, 이곳에다가 마이너스 는 30 했으니까 원래 있던 값에다가 30을 빼달라고 하네. 그래서 얼마? 70으로 바뀌었겠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끝내고 나면 나는 넘버 1, 넘버 2 변수를 직접 사용을 안 했지만 넘버 1과 넘버 2를 출력을 해보면 130과 70으로 바뀌어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 변수는 이제 주로 하는 역할이 보면 약간 대리자 같은 역할이야. 얘한테 일을 이제 탁 시키면은 얘는 자기가 때리고 있는 일꾼에다가 실제 일을 이쪽에다가 시켜주는 약간 중간 대리자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조 연산자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포인트를 실제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한번 맛을 본 거야. 이렇게 해서 참조 연산자라는 거. 이렇게 다양한 포인트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좀 전에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포인트의 형, 내가 int형의 포인트 p 넘버라고 이렇게 선언했을 때 이거죠. 포인트의 형은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는 방법의 힌트가 된다. 힌트보다는 이걸 지정을 해준다는 거야. 다른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는 그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 거야, 얘가. 그래서 다양한 포인트형을 정의하는 이유가 별표 연산을 통한 메모리 접근의 기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이 포인터 앞에 다양한 포인트형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int형 포인트 변수로 별표 연산을 통해서 메모리에 접근을 하면 그러면 이제 4바이트 메모리 공간에 부어있는 정수의 형태로 데이터를 읽고 쓴다는 거지. 누구? 정수 중에서 int형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야. 더블형 포인트 변수로 별표 연산을 통해 메모리에 접근을 하게 되면 8바이트 메모리 공간에 부어있는 실수의 형태로 데이터를 읽고 쓴다. 누구? 더블형 변수를 읽고 쓸 수 있는 준비를 시켜 놓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이게 포인트형에도 다양하게 여기에 여러 종류들이 올 수 있는 게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더블 넘버는 3.14래. 더블형 변수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넘버에서 3.14를 저장을 했어. 근데 얘는 더블형이야. 8바이트를 갖는. 그 다음 int형의 포인트 p 넘버를 만들었는데 p 넘버는 누구를 가리킨다? 넘버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해라. 그 말은
넘버 변수를 가르쳐라 라는 의미가 된다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참조 연산을 사용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거라고 했죠. 어떻게 해야 한다? 여기서 int형의 포인트에 저장을 했으니까 p 넘버의 값을 출력해줘 라고. 왜? 얘는 int형의 포인트니까 이제 %d로 실행을 하면 얘가 갈 거야, 여기에. 그리고서는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애였지? int형을 가리키는 애였지? 그러면 여기에 와서 이 뒷부분을 int형으로 간주를 하고 읽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 둘, 셋, 넷 4바이트 크기에서 있는 값을 정수 형태로 읽어내서 알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출력을 하면 여기에 아주 이상한 값이 출력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 이렇게 해서 표현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포인트형의 형은 포인트형이랑 가리키는 변수가 일치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동작을 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포인트형. 다음에 잘못된 포인트의 사용과 널 포인트라는 이건 뭐냐면 보세요. int형의 포인트 ptr이라고 만들었어. 그러면 포인트 변수 ptr이라는 포인트 변수가 만들어졌어. 자, 근데 우리 지역 변수일 때는 변수를 만들고 초기화 해주지 않으면 이곳에 누가 있다? 누가 있을지 모르지. 쓰레기 값이 있는다라고 했어. 이 포인트 변수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는지 몰라. 그런데 ptr이 가리키는 곳에다가 200을 저장을 하래. 그 말은 얘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는데 이 공간에다가 200을 저장을 하래. 아주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면 이 메모리 공간에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그 중요한 데이터가 잘못 참조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리눅스 환경에서 코드 블록에서는 세그멘테이션 폴트라는 메시지가 팍 떠버린다든지 이렇게 동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잘못된 행동이에요. 자, 다음에 이것도 int형의 포인트 ptr에 125를 저장해줘. 이렇게 한다는 건 우리가 그동안 변수를 만들 때는 int number에 10을 저장해줘. 이렇게 많이 썼으니까 이것도 똑같은 느낌으로 쓸 수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의미가 다른 거지. 얘는 변수 자체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가지만 이거의 의미는 ptr이라는 포인트 변수가 생겼는데 이 포인트 변수에는 누가? 125. 얘는 그냥 정수값 125가 아니라 메모리의 주소값 125번지야 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 포인트 변수는 누구를 가리킨다? 메모리상에 125번지를 가리키게 된다. 이 번지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가리켜? 그래서 값을 10을 저장해 하면 프로그램이 확 죽어버린다든지 아주 오동작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포인트를 만들 때는 내가 아직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정확지 않으면 이와 같이 int형의 포인트 ptr1에 0을 저장해 주세요. 또는 int형의 포인트 ptr2는 null, null이라고 읽는데 이렇게 값을 지정을 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헤더 파일이라는 곳에 저쪽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샵 define null이라는 이런 글자는 0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거랑 두 개가 똑같은 건데 0이라는 값을 포인트 변수에 지정을 해준 거야. 그러면 이게 0번지를 가리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null 포인트로 초기화를 해놓고 나면 우리는 이 포인트 변수에 0이라는 숫자, null이라는 게 있다면 아직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걸 바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가르칠 대상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놓고 쓰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처음에 포인트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장에서 포인트의 기본 개념 뭐 하는 변수인지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연산 주소값 참조 연산자 주소값을 어느 주소값 연산자와 그 다음에 참조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이제 실제 어떻게 값을 참조하고 읽고 쓰고 하는지 내용을 살펴본 거야. 이건 이제 포인트가 어떤 역할을 한다.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내용은 이제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